요즘에는 말이에요, 해외 주식을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시차 없이 할 수 있어요. 진짜? 나무증권. 네, 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재 에디터입니다. 오늘은 이제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섹터에 대한 이야기 하나 들고 와봤는데요. 뭐 사실 머슬에서 다루는 UAM 섹터 이야기라고 하면은 단연 저희들이 잘 아는 이 조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UAM 섹터에 되게 여러 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 조비 에비에이션은 가장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시험 비행에서도 여러 차례 꾸준히 성과를 입증하고 있기도 하고, 뭐 가망 인증도 제일 앞서가고,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만큼 조비의 어깨는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서 사뭇 더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 지키고 있는 선두 자리를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조비가 계속해서 스스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뭐 마이스페이스나 막 야후나 이베이처럼 초반에는 업계 선두주자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한테 이제 그 자리를 뺏겨버린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시장에서 되게 많이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조비도 이런 기업들과 같은 운명을 이제 피하고자 하면은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가장 시급하다라고 꼽을 만한 게 있다면은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것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조비가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해서 뭐 인증도 빠르게 하고 좋은 항공기를 개발하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양산을 이뤄내지 못하면은 선두 기업이 되지 못하는 거니까요.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든 기업이 1위가 되는 게 아니라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1위가 되는 게 뭐 우리가 잘 아는 냉혹한 자본주의의 원리니 말이에요. 조비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산을 위한 준비를 잘 밟아가고 있습니다. 뭐 인증이나 시험 비행 같은 상용화 위한 절차는 물론이고, 지난 9월에는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Scaled Manufacturing Facility, 그러니까 대규모 항공기 생산을 위한 양산 시설을 구축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이제 꽤 그래도 일이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조비가 양산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UAM 섹터의 1위 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 여전히 이제 물음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제 산 넘어 산은 결국에 모든 스타트업들의 숙명과도 같은 건데요. 만약에 조비가 자동차 기업이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안정적인 양산 능력을 갖추는 것만으로 이제 제일 큰 고비는 넘기는 셈이 됐을 거예요. 왜냐면 자동차 산업은 이미 역사가 오래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뭐 인프라나 제도나 하청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산업 생태계가 되게 잘 갖춰져 있으니까 말이에요. 제품만 잘 양산할 수 있으면은 그걸 팔고 도로 위에서 잘 굴러가게끔 관리하는 거는 이제 그거에 비하면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업무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UAM은 이전에 없던 산업이라는 게 되게 큰 차이점입니다. 제품을 양산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실제로 운영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당장 자동차와만 비교해도 뭐 UAM 섹터에는 도로교통법이나 뭐 신호체계나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가 않잖아요. 이제 민간 입장에서는. 동시에 이제 수백 대의 조비 항공기가 뭐 뉴욕 시내에서 운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정말로 문제 없이 운행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답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조비가 지난 12월 20일에 나름의 답변을 제시를 했습니다. 나사랑 같이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demonstrate up to 120 air taxis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에어택시 상용화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는 지점은 아무래도 사고의 가능성일 겁니다. 이미 비행기나 헬리콥터 등 다양한 항공기들이 우리의 영공을 오가는 중인데, 여기에 이제 에어택시들까지 제대로 된 교통정리 없이 만약에 비행을 했다가는 뭐 한순간에 대참사가 벌어지겠죠. 경미한 사고는 그냥 훌훌 털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자동차 사고랑은 달리 항공기 사고 같은 경우에는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하죠. 당연히 아직까지는 뭐 자동차 사고와 비교해서는 항공기 사고는 절대적인 발생 건수도 되게 적고 주행 거리당 사고율도 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자료인데요.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42,795건의 사망사고가 지난해에 있었고, 이거를 1억 마일당의 주행거리당 이제 사망 건수로 나누게 되면은 1.35명의 이제 사망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통계가 잡히는데, 여기에 비해서 항공기 사고는 이제 굉장히 뭐 양호한 편입니다. 네, 이거는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 발생한 총 사고 횟수 자체도 39건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치사율이 있었던 사망자가 발생했던 사고 같은 경우는 5건밖에 안 된다.
지난해 있었던 비행 건수가 3,220만 건인데 뭐 이렇게 많은 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적은 사고가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그만큼 항공기가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사실 또 상당 부분은 그냥 절대적인 교통량이 자동차에 비해서 적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특히 주행하는 그 영공과 자동차들이 주행하는 도로의 어떤 면적 이런 것들의 차이도 또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의 어떤 영공에서 에어택시가 산업이 앞으로 왕성하여져 가지고 점점 더 많은 항공기들이 같이 이제 공존하게 된다 하면은 그때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어떤 낮은 사고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한 질문이 남아있는 셈인데요. 이제 아까 봤던 조비가 나사랑 함께 했다는 그 시뮬레이션이 뭐냐, 그게 바로 이겁니다. 뭐 쉽게 말해서 조비 항공기를 시간당 120건의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즉 이륙이나 착륙을 120건 수행해도 공역 트래픽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말인데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그 시뮬레이션이 DFW Central Terminal Area에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댈러스 포트워스 공항인데요. 텍사스에 위치한 공항이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DFW Class B Airspace라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뭐 사실 저도 봐도 잘 모르겠는 그런 지도인데, 클래스 B 공역이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제일 바쁜 공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공역이에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사고가 없이 비행을 할 수 있다면은 뭐 만사 형통이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이제 공항을 중심으로 그 약간 웨딩 케이크 3단 케이크를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어요. 이제 공항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낮은 고도에서도 비행을 할 수 있게끔 고도 제한이 풀려 있는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올해 1월 기준으로 미국 전역에 37개의 클래스 B 공항이 존재를 하고요. 이제 이 중에서 댈러스 포트워스 공항을 시나리오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1시간에 120건의 오퍼레이션이 수행 가능했고, 동시에 운행이 가능했던 항공기의 대수는 45대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남는 질문이 있죠. 1시간에 동시에 45대 항공기를 운행하고 이제 동시에 뭐 120건의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면은 이거로 충분할까 하는 이제 의구심이 들죠. 여기서 조비가 이전에 제시했던 자신들의 어떤 계획표, 수익화 전략을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보고 계신 거는 2021년에 조비가 내놓은 전망이에요. 2026년까지 자기네들이 이 정도의 어떤 양산을 구축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인데요. 이제 보시게 되면은 항공기 한 대가 하루에 대략 40건 정도의 이제 비행을 수행을 하고, 이를 통해서 연간 220만 달러의 매출을 창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제 1마일당 한 개의 좌석이 3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은 2026년에 한 개의 항공기가 40건의 비행을 수행한다면은 이때 그럼 총 몇 개의 항공기가 운영이 되고 있을 것이냐, 이거는 여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1년에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총 963개의 항공기를 2026년까지 운행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963개의 항공기를 얼마나 많은 장소에서 운영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2024년에 두세 개의 도시에서 시작을 해서 2026년까지는 더 많은 도시로 이것을 확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얼마나 그런 많은 도시에서 이걸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이니셜 그 롤아웃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뭐 넉넉 잡아서 그래도 뭐 한 10개는 10개 도시로 확장해서 이 조비 에어택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뭐 가정한다고 치면은 그 정도로 운영을 한다고 대충 생각을 하고, 저희가 대강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봅시다. 아까 963대의 이제 항공기를 운영을 한다고 했고요. 이게 하루에 40번의 비행을 한다고 했어요. 40번 비행을 한다는 거는 총 80번의 이착륙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오퍼레이션 수가 이제 77,040이 됩니다. 이거를 대략 뭐 시간당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진짜 사실 영업시간으로 따지면은 이거보다 덜 할 텐데, 그래도 좀 자비가 있도록 24시간으로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은 1시간에 3,210건의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한 10개 도시에서 나눠서 진행한다고 치면은 하나의 클래스 B 영공에서 총 321건의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해야 된다 하는 셈인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나사 시뮬레이션에서는 총 시간당 120건의 오퍼레이션이 가능한 거로 나왔거든요. 지금 여러모로 좀 넉넉 잡은 그런 계산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뭐 가볍게 초과하는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셈이죠. 실제로 지난해에 이제 연방항공청이 처리한 총 비행 건수는 1640만 5천 건 정도예요. 이제 만약에 963대 조비 항공기가 매일 40건의 비행을 한다고 치면은 1년에 약 1406만 건의 비행을 수행하게 되는 셈인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 미국이 처리하고 있는 모든 비행을 조비가 혼자서 다 차지하게 될 정도로 이제 많은 비행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과연 그 트래픽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유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가 찍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조비의 장기 플랜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물음표가 더 커지게 되는데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1년에 내놓은 전망인데, 이제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는 14,000대의 이제 항공기를 운행을 할 것이다 라고 조비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계산기를 한번 똑같이 두들겨 볼게요. 자, 14,000대의 비행기가 하루에 40번의 비행, 총 80번의 이착륙을 수행을 하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세계적으로 뭐 20곳이 넘는 도시에서 이것을 운행을 할 것이다 라고 계획표를 적어놨는데, 마찬가지로 이거를 뭐 20곳의 도시에서 나누고 시간당으로 나눠야 되니까 24로 또 나누면은 이제 한 개의 도시에서 시간당 2,333건의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대략적인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 한 시간에 120건의 오퍼레이션이 수행 가능했다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심지어는 이 시뮬레이션대로 실제 비행 결과도 동일하게 나와줄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이제 시뮬레이션은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일 뿐이니까요. 조비의 수익화 전략이랑 같이 좀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최근에 이제 조비가 내놓은 이 투자자들의 안전 우려에 대해서 조비가 내놓은 답변, 이 시간당 120건의 오퍼레이션을 수행했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는 약간 의문이기는 하네요. 정리하자면은 이제 한 시간당 1000건의 오퍼레이션은 넉넉히 수행할 수 있어야 될 거로 보이는데, 자신들의 수익화 전략을 잘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놓은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만 놓고 당장 이거를 평가하기에는 다소 뭐 이른 감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조비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뭐 적지는 않아 보입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